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100일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32강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네덜란드 베겔 현지 누케이드 경기장에서 캐스터 한장이 허일용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경기 김행직 선수와 사메 시돔 선수의 경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들이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월드 랭커 14위의 시드권 랭커 중에서 가장 젊은 30대 두 선수가 지금 경기를 펼칩니다. 자, A조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앞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충복 선수도 2승을 연속해서 거두면서 지금 16강 진출 확률을 굉장히 높였고요. C조의 허정환 선수도 지금 16강 진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허정환 선수는 지금 2승을 거둘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6강 진출 확정되었고요. 이충복 선수도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명우 선수의 경기 결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무 1패인데요. 다음 경기 이긴다면 또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한 네덜란드 우리구사 현채 아나운서가 만나보시죠. Vanuit de Noordkade in Veghel zijn we bezig met het hoofdtoernooi van de World Cup driebanden. Vandaag wordt er in 8 pools gespeeld van 4 deelnemers en de nummers 1 en 2 gaan door naar de knock-out fase. We gaan kijken naar de tweede ronde in de pools E tot en met H. De verliezers en de winnaars die spelen tegen elkaar. Voor verliezers betekent dit dat het een hele belangrijke wedstrijd is. Want willen ze zicht houden op de knock-out fase, zullen ze deze partij moeten winnen. Er wordt wederom gespeeld over 40 cardenballs met een gelijkmakende beurt. Iedere speler krijgt 2 time-outs die automatisch ingaan als de 40 seconden shotklok is verstreken. Ik stel de spelers weer graag aan u voor. In arena 2 op tafel 8. Lutfi Senet tegen Eddy Merckx. En op tafel 7. Typhoon Tastemir tegen Thomas Andersen. Ook in arena 2 op tafel 6. Jacob Sørensen tegen Jeremy Burry. En op tafel 5. José Juan Garcia tegen Songbong Choi. Nee, op tafel 5 spelen Martin Horn tegen Duanchin Nguyen. En op tafel 4 in deze arena José Juan Garcia tegen Songbong Choi. Op tafel 3 Dave Christiane tegen Nikos Polychronopoulos. En op tafel 2 Torbjörn Blomdaal tegen Semi Saiginer. En op tafel 1, de tafel waar u thuis ook mee kunt kijken, een partij tegen 2 spelers die hun eerste partij gewonnen hebben. Semi Sekom tegen Hing Yik Kim. Was het me bijna gelukt. 네, 8테이블의 선수들이 모두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유창한데 아무래도 또 국제 여러 이름들을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 분위기가 이 32강 본선에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꽤 큰 공간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쌀쌀함을 느꼈는데 관중들도 워낙 많고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후끈후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메 시돔 선수의 촉으로 경기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앞서 첫 번째 경기를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와 치렀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김희 선수가 지금 에버리지 2.352의 경기력으로 1승을 안고 있죠. 자, 그리고 사메 시돔 선수 역시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아니 선수를 상대로 40대 23, 1.538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첫 경기 승리를 한 두 선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버리지를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리그전에서는 이 에버리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교한 당구를 구사하는 시돔 선수가 초구를 놓쳤습니다. 이 테이블이 약간 이 방송 테이블이 길다는 평가도 있는데 일목적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약간 두께가 얇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승 무패. 김행직 선수가 두 차례 만나서 모두 시돔 선수를 이긴 바가 있고요. 2017년 포르투갈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당시에 또 시돔을 16강에서 꺾었었고 올해 첫 월드컵이었던 앙카라 월드컵에서도 16강에서 만나서 김행직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세계 랭킹은 사메시 선수가 5위, 김행직 선수가 12위에 올라와 있지만 세계적으로 김행직 선수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월드컵에서 이 조별리그, 그러니까 본선 리그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폼이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 강력한 힘으로 더블 쿠션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월드컵 3승이라는 다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김행직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 대회 우승도 뭐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량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뭐 20대 초 중반부터 기량이 최정상급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거둬들일 필요가 있죠. 자, 키스가 한 번은 빠졌고요. 네, 지금은 공에 닿질 않았습니다. 김행식 선수에게 이곳 이 누케이드 경기장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2019년도 백일 월드컵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우승을 거뒀죠. 당시에 이제 루피 체넷 선수에게 23대 1까지 뒤져있던 경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역전극이었고요. 네, 그 당구 역사에 남을 만한 대역전극을 결승에서 보여주면서 김희 선수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선수인데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시돔 선수의 오늘 이번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김행식 선수와 이제 뭐 한 유튜브 프로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소리를 그렇게 세게 지른 이유가 있었대요. 네, 그게 체넷 선수가 팀 선수권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무슨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도 아니었는데 네, 똑같은 적을 한 한국 적이 있었죠. 팀이 튀르키예에게 이제 졌을 때 네, 체넷 선수가 너무 껑충껑충 뛰더라. 네, 네.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거군요. 예. 세돔 선수도 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어드밴티지가 아니냐라는 좀 편견의 시선이 있었습니다만 네, 코로나로 멈췄던 월드컵 재개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리그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경기에 본인의 기량을 이상을 나타내는 이런 그 저력이 있는 집중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사메시톤 선수는. 자국 내 대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국제 대회를 달리면서 중요한 시합에서 경기를 잘하면서 세계 선수권 메달도 있고 월드컵 준우승에도 오른 적이 있는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물론 아프리카 대륙의 어드밴테이지로 인해서 세계 선수권 세계 랭킹이 약간 높은 건 사실이고요. 쓰리뱅크 샷으로 정확하게 공략을 합니다. 자, 지금 내 공의 출발점이 숫자로 따지면 70 이상, 중반 이상에서 출발하는 각에서 저렇게 쓰리뱅크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테이블을 잘 읽고 있다는 뜻이죠. 자, 날카로운 횡단인데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나요? 네. 초구를 빠뜨리면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나 싶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날카로운 공격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쓰리뱅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횡단샷도 약간은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어려운 각도였는데 무난하게 득점을 해결해내네요. 길게 퍼뜨리는 옆돌리기입니다. 노란 공의 움직임 먼저 보내고 내 공이 뒤이어서 득점을 만듭니다.
바깥 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키스에 대한 함정이 있어서 잘 살피고 있는 중이죠. 오른쪽으로 약간 두께를 쓰면서도 길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길게 네. 뽑아내는군요. 일목적공을 한없이 얇게 맞춰버리면 지금 이제 일목적공과 내공이 그냥 기다리면서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두께를 사용하면서도 저렇게 길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부드러운 터치감이 필요합니다. 회전을 많이 걸면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맞아요. 자, 비껴치면서 세워봅니다. 사메시존 선수. 네. 이런 부분들이 시돔 선수를 두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시돔이 확실히 좀 경지에 오른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강력한 폭발적인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칠만한 공을 정말 잘 칩니다. 이 선수가. 그리고 월드컵 타이틀 우승 한 번 없이 세계 랭킹 5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 선수의 꾸준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도 완전히 길게 반대편 코너까지 돌려봅니다. 더 길게 만들고자 했던 것 같은데. 다섯 점을 이번 이닝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지금 이제 16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기는 선수는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선수와 그리스의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의 3파전으로 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그룹 2조의 경기인데요. 일단 김맹수 선수는 까다로운 니코스를 한번 꺾은 상태고요. 지금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면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일목적공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죠. 네. 처리가 잘 안 되네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비켜나가야 되는데 득점의 라인을 맞추면서 일목적공을 원하는 곳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집중력이 요구가 되죠. 내공 하나에 집중해도 어려운 게 당구인데 그렇지. 일목적공과 내공의 진로를 동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행직 선수에게 공 3개가 모두 떠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껴치기로 아무래도 이 탑랭커들의 경기를 보다 보면 당연히 포지션 플레이가 몸에 배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김행직 선수는 가장 포지션 플레이를 의식하지 않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옵션을 구사합니다. 초반에 조금 이제 본인이 좀 부드러운 플레이를 구사하다가 조금이라도 경기 상황이 어렵거나 테이블이 조금 상황이 어렵다 이러면 과감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네. 이게 나이는 아직 가장 어리지만 이 탑시드 선수권 중에서 수많은 국제대회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본인이 이게 감각이란 게 있는 거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압니다. 육 대 3 앞서 있는 사메 시돔입니다. 바깥 돌리기 짧게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면서 득점. 이 정상급의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보통 선수들이 클럽에서는 에버리지 1.5 이상, 2.0 에버리지를 자주 내는데 이 상황이 바뀌면 그게 잘 안 돼요. 테이블의 환경, 여러 가지 경기장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의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상권의 선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지금은 점수가 바로 올라가질 않으면서 잠깐 브레이크가 있었는데요.
자,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얇은 두께에서 더블 장장 쿠션. 단으로 떨어집니다. 와, 좋습니다. 섬세합니다. 그대로 입사 반사각만을 이용한 네, 들어가는 라인과 뻗어가는 라인을 잘 읽어내고 그대로 만들어냈죠. 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공이 아닙니다. 당구는 모든 뭐 수많은 계산법이 존재하지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동일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끌어내리질 못하면서 2점에 그칩니다. 자, 괜찮은 공이 쓴 것 같은데요. 너무 얇아서 내 공이 1족구를 2번 때리는 현상만 없으면 괜찮은 공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내려오면서 여유 있게 득점. 방금 같은 비켜치기에 방금 한 캐스터가 지적한 것처럼 내 공이 먼저 내려오는 상황인지 1족구가 먼저 보낼 상황인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면 되죠. 네. 지금 공이 2개가 다 붙어버렸는데요. 자, 정교한 옆 돌리기를 시도할 것이냐 어떤 변화 있는 바운드를 시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정교함을 선택했네요. 자, 칼과 같은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짧게 와, 네, 네. 벗어납니다. 거의 저런 공은 한 점으로 봐도 됩니다. 득점의 확률이, 득점의 마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의 움직임이 붙어 있지만 조금 더 꿀렁이지 않고 이 다시 보기 화면에서 선의 직선의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죠. 네. 저런 움직임을 잘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하는 공이죠. 선수들도 가장 좀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스트로크 중에 하나가 김행직 선수의 스트로크라고 해요. 네. 김민기 선수는 좀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를 합니다. 네. 공에 알맞은. 어떤 선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쇼트면 쇼트, 롱팔로우면 롱팔로우 이런 구질을 가지게 되는데 백에서 탑에서 멈췄다 나가기도 하고 김민기 선수는 공에 따라서 스트로크를 브릿지를 짧게 하기도 하고 백의 탑에서 멈췄다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공에 맞는 상황을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죠. 한 번 더 내려가는군요. 좋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구사하는 공의 구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한 가지 뭐 특수한 자기만의 것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득점하기에 가장 알맞은 스트로크와 힘, 속도 조합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곡선을 살짝 만들어 봤는데요. 네, 충분히 길게 떨어집니다. 자, 낮은 당점에서 일목적공과 내공이 가까이 있고 낮은 당점에서 내공을 살짝 끌어내기 위해서 팔로우가 깊어야 되는데 그 깊이 너무 깊게 나가면 이목적공을 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업샷을 하면서 공을 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횡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행직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시원한 스트로크를 하는 게 나의 당구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이제 횡단은 특별한 득점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계산법이나 스트로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트로크의 품질을 최대한 높여서 득점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바깥 돌리기. 이제 득점포가 서서히 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김민기 선수의 이번 시즌 몇 번 이제 월드컵이 남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 우승을 기대할 만큼 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시즌 월드컵이 이번 백일 월드컵 그리고 이집트에서 열릴 샤르멜 셰이크 월드컵이 남아 있고요. 다음 달 11월이죠. 11월에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또 UMB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세계 선수권 대회가 펼쳐집니다. 살짝 길게 벗어나는 득점 실패. 두께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죠.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두께를 썼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두만 두께, 네, 좀 얇게 벗겨냈고요. 5 쿠션으로 돌아서 득점합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 살짝은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이제 길게 득점의 진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샷의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샷의 속도가 빠르면 원쿠션에서 반응하는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짧아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속도를 살짝 늦춰서 길게 만들어낸 거죠. 자, 키스도 예민합니다. 와, 예민하죠. 공이서는 뭔가. 네. 이게 득점이 될까요? 네, 라인 괜찮아요. 예, 대단합니다. 이 공에 대한 이해가 두께에 대한 여유를 많이 주는데요. 결국은 그렇지만 두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하는 두께를 저렇게 칼같이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능력이죠. 두께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당점과 속도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 이 공과 공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각도의 출발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게 만드는 대회전이었는데요. 여기서 늘어집니다. 득점 실패. 이 쓰리쿠션 선수들 정상권의 선수들의 이제 일목적공에 보내는 능력에 대한 능력은 보내는 기술에 대한 능력은 이 쓰리 포켓볼 선수들에게 전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거든요. 보통 국내 이제 이 많은 선수들이나 학생 선수들이 일목적공의 두께를 맞추는 이제 이미지볼의 능력 훈련을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길게 뽑아내는 옆돌리기 득점. 어렸을 때는 하기 싫은 걸 참 많이 해야 나이를 먹어서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두께 훈련 정말 재미없거든요. 네. 쓰리쿠션으로 내공이 득점하는 훈련을 하고 싶지 일목적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훈련에 대한 체계가 없고 정말 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 하기 싫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이런 대스타가 될 수가 있죠.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선수 청소년기에 정말 유럽에서 혈혈단신으로 당구 유학을 하면서 본인의 모든 이 유년기를 바친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당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당구 유학을 간다, 당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유럽을 떠난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 네.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다 이기고 나니까 전례가 없는 선수가 태어난 맞아요. 겁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횡단인가요? 넣어치기인가요? 스트로크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은 횡단이죠. 네. 예. 자, 지금 횡단 키스가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눈으로는 키스가 빠지는 두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목적공을 얇게 하는 순간 내공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거든요. 그 0.01초의 타이밍의 차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공이 조금만 더 옆으로 벌어져 있었다면 나오지 않는 각도였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 공이 득점으로 가면서 4연속 득점. 이번 시즌에 앞선 두 대회 서울과 호치민은 16강,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김행직 선수고요. 코너 깊숙이 돌리면서 지금도 득점을 뽑아냅니다. 앞선 경기에서 일찌감치 17이닝 만에 40대 11로 초구에서 경기를 마쳤던 김행직 선수인데, 후구였던 폴리크로노폴로스가 분노의 16점을 치면서 40대 27로 경기가 이제 매짐을 했습니다. 참 이 세계 탑랭크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참 특이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16점을 치고 지기도 하고 17점을 치고 지기도 하고 네. 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김행직 선수는 뭐 세계 톱랭커들 중에서도 역전승이 참 많은 선수인 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김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이런 엄청난 강력한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네. 자, 내공을 완전히 꺾어내야 되는 공인데요. 여기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이 공이 퍼지지 않고 좁아집니다. 공을 읽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네. 저 각에서 내공이 짧게 이제 돌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것도 전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힘을 사용하면 저렇게 이제 회전이 여기 많아야 되거든요. 네. 네, 회전이 발생하지 못하죠. 사실 이 공의 경로 선택 자체는 테이블에 있는 선수나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선수나 어지간하면 같잖아요. 네. 좀 지금, 강했어요. 예, 네. 분리각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칠 7득점 이닝을 만든 김행직 선수. 이제 사네시돔 선수의 8번째 이닝이 이어집니다. 자, 옆돌리기 짧게. 이 두께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많은 이 국내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당구 연습을 참 많이 하는데, 당구를 치기까지의 준비 과정에 대한 연습은 많아요. 예비스트로, 샷까지 이제 마무리에 대한 연습이 좀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공이 떠난 이후에 큐에 대한 동작, 브릿지한 동작, 오른발을 먼저 떼는지 이런 마무리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조금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돔 선수가 지금은 조금 길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초반에 지금 시돔 선수의 제스처로 봤을 때는 원하는 대로 뭔가 테이블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스처가 좀 보입니다. 네. 득점되지 않았을 때 내공이 빠지는 경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테이블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거죠. 이 급들의 선수들은 이 득점이 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0.1mm 더 나아가서는 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이상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이 공을 길게 돌리면서 5 쿠션 정확합니다. 내 공을 코너 끝까지 넣어야 득점이 되는 경로를 잡아내네요. 2점대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행직 선수고요. 자, 빗개치기 비교적 빅볼의 공인데요. 키스는 여유 있게 뺐고요. 마지막 회전. 네, 너무 두꺼웠어요. 천하의 김행직 선수도 회전력을 극도로 사용하고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공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회전을 극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 품질이 좋은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들은 커브가 발생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두께보다 두껍게 맞았고 분리각이 너무 벌어져 버렸죠. 직접 공략하는 바깥 돌리기. 두 선수의 경기를 지금 보고 있자니까 뭔가 되게 좀 시간이 흐르는 느낌이 드네요. 네, 편하게 선수들이 참 당연한 듯이 좋은 공을 치고 또 순리대로 경기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시드콘 선수 중에 가장 젊은 30대 두 선수가 세계 최정상급의 당구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깊숙이 진입하면서 득점. 향후 한 10년,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전 세계 당구계를 주무름 잡을 선수들인데요. 지금 30대 선수가 3명이죠. 트랑코 헤치엔 선수 베트남에 이제 곧 40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한 39 정도 됐는데 이제 사메시돔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린 이제 갓 30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 그 세계 시드권 안에 가장 젊은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드권 진입을 목전에 둔 두 선수, 조명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도 대한민국 선수고요. 키스가 나면서 비껴갑니다. 자, 시돔 선수의 이 장타가 좀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공에게 기대를 걸어봤던 지금은 표정이고요. 네, 원하는 두께보다 순간적으로 살짝 얇았죠. 비껴치기 짧게 공략. 김행직 선수는 보면 어느샌가 보면 2점대 머리를 치고 있어요. 네. 정말 어이없는 큰 실수, 이런 실수가 잔실수가 없는 선수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우승 아니면 뭐 이제 본선 첫 라운드 탈락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기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지금은 매우 까다로운 공인데요. 이거를 짧게 빠뜨리기가 거의 어떻게 보면 설계상에 이 공이 배치가 섰을 때 짧게 빠뜨리기가 불가능했던 공입니다. 내 공이 살짝 밀리지 않고는 코너를 돌 수가 없고요. 그래 밀림을 가지고 코너를 돌렸을 때 점점 길어지거든요. 예. 김혜수 선수가 그걸 간파하고 최대한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짧아지게 만든 거죠, 지금. 야구로 치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파울 타구에 자기가 맞는 경우가 사회인 야구에서는 없대요. 이게 이제 선수급의 이 허리 돌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클럽에서는 빠지지 않는 형태로 공들이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동호인들이 저런 공을 선택을 하면 선수들 예상을 하고 있죠. 저기 길게 빠지겠구나. 예접시 길게 빠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경우가 항상 뭐 경기 때마다 이런 해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그냥 공 하나하나가 다 이 의미들이 많습니다. 얇은 두께를 사용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살리면 더 편한데 살렸을 때는 내 공이 또 이제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얇은 두께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가져가서 짧게 득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얇은 두께를 속도를 살리는 이유가 편한 이유가 얇은 두께를 사용하고 속도를 살리면 내공이 순간적으로 살짝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두께를 많아도 분리각이 적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득점을 하기 위해서. 3연속 득점. 자, 이 중요한 스리뱅크 샷인데요. 네. 득점을 하면 다음 공이 정말 예쁘게 보장이 되는 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래서 대신 놓쳤을 때 기분은 정말 좋지 않죠. 한가운데를 네. 정말 이상적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네. 어떠한 식으로 맞아도 관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 두 개는 벌어지고 내 공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스리뱅크 샷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충분히 늘어뜨리면서 5연속 득점. 18대 18 동점이 됩니다. 자, 지금은 흰 공이 넘어간 게 시돔 선수에게는 반가운 상황일까요? 반가운 상황은 아니죠. 지금 대회전을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역회전을 사용해서 없는 각을 지금 최대한 뽑아냈는데요. 그래도 이야. 부족하죠? 예, 네. 거의 비슷하게는 만들었습니다만. 역회전을 저렇게 사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역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내 공이 이제 진로 방향에 역행하는 회전을 주기 때문에 내 공이 내려오는 힘이 매우 약해지죠. 그래도 내 공이 끝까지 뚫고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스트로크를 보여줬죠. 오! 오호! 예, 안 맞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키스에서 득점할 확률이 꽤 컸었고 두 번째 키스에서는 더 많은 득점 확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김명지 선수가 평소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예. 18대 18에서 이제 11번째 이닝. 마음에 들지 않죠. 원하는 라인보다 조금 길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다음 공의 득점이 포지션이 좋지 않겠었죠. 보통 이런 공은 이제 5 쿠션 맞고 흰 공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정통으로 맞아야지 지금 이제 내 공과 이목적 공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내가 맞추기대로 5 쿠션으로 돌아가는 공에 뭐 앞면과 뒷면을 원해서 맞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항상 힘 조절이 중요하죠. 어떠한 방향으로 맞더라도 이목적 공과 내 공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득점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사용하는 훈련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 당점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의 당점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힘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조에 속해 있는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아니 선수가 아무래도 좀 참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2승 1패로 세 선수가 맞물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행수 선수가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승리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전반전이 끝이 나는군요. 20대 18. 전반부터 또 아주 순조로운 경기력을 보였던 두 선수가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1.8대 에버리지가 두 선수 모두 나왔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뭐 폭발적인 느낌이 없는데 편안하게 1.8의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밤을 수놓고 있는 김행직 선수와 사메 시돔 선수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Jamie Saganay wins his 7th. 다시 네덜란드 베겔의 누케이드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선수와 이집트의 사메 시돔 선수의 32강 조별리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전을 20대 18로 초구의 사메 시돔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 마쳤고, 이제 후반전 김행직 선수가 노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이제 후반전 경기를 위해서 전반전에는 뭔가 살짝씩은 좀 아껴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저렇게 강력한 스트로크에서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대전 약간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어려운 공이죠. 자, 지금은 잘 맞히는군요. 네. 지금 공의 궤적이 정상적인 궤적으로 갔으면 네스트로기의 파워가 없었으면 그냥 코너로 가는 궤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선수의 회전의 품질이 끝까지 감겨주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김행식 선수의 공의 궤적은 이날 경기를 치르는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 중에서도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공의 뭐 회전력, RPM이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나죠. 지금도 되돌아오기로 손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흰공 걸어치기를 코너까지 넣는 길을 한번 살짝 바라보고 지금 바깥 돌리기 내지 안으로 돌리기로 들어갑니다. 밖으로 지금도 좁히면서 직접 들어갑니다. 이번 이닝 공 3개째가 모두 시원시원하게 네. 해결하는 득점, 4연속 득점이 되고 있고요. 전반 초반에 이렇게 앉아서 어깨를 한번 풀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줄이고요. 그렇죠. 짧아질 수 있나요? 네. 닿지 않는군요. 넉점. 저렇게 이제 백스윙을 줄이는 이유는 백스윙의 크기는 이제 힘의 크기고 그 힘은 일목적공과 내공의 분리각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백스윙을 줄이고 속도만 사용해서 공의 분리각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였죠. 빨간 공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빅볼이었고요. 자, 넣어치기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넣어치기와 옆돌리기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마쳤습니다. 공을 먼저 조준을 했고 옆돌리기. 연속 득점. 약간은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약간의 밀림을 만들어서 득점의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직접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두 쿠션에 걸리는군요. 저런 실수는 이제 좀 실수죠.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저렇게 이제 이목적공을 맞추지 않는 속도를 사용해서 세이프티까지 노리고 좀 속도를 가져갔는데 그 속도가 이제 내공을 이제 무겁게 만들어서 짧아지게 만들었죠. 자, 리버스 핸들을 노렸는데요. 키스는 빠졌고 내공은 득점으로. 야, 이 두 선수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질 않아요.
보통 예선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2.0 이상의 에버리지 기록하면 한 선수는 처지기 마련인데 이 본선 라운드부터는 상대 선수가 아무리 잘 쳐도 본인의 기량들을 끝까지 보여주는 이제 그런 클래스의 선수들의 경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좋아요. 다시 역전. 가장 큰 점수 차가 17대 11, 6점 차에 불과할 정도로 다득점 경기, 높은 에버리지가 나오는 경기에서 아주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켜치기 짧게 들어가는 게 득점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지 선수의 백스윙의 크기를 보면 어떠한 공에서 백스윙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백스윙의 중요성, 준비 자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어요. 딱 공의 득점에 알만큼의 백스윙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안으로 돌리기. 지금도 괜찮아요. 연속 4득점. 벌써 7번째 역전이에요. 편안하게 계속해서 득점포를 쌓아가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이번 공이 좀 까다롭죠. 옆돌리기의 득점 라인을 맞추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목적군과 1, 2, 3, 4 이후에 혹은 5에서 내공과 만나는 라인을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비껴치기로 가나요? 예. 정말 예민한 공인데요. 네. 네. 저런 웬만하면 빨간 공 결국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 확연하게 키스의 타이밍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쉬운 진로지만 그런 것도 인상 깊네요. 넉점 뒤져 있는 사멜 시돔 선수. 직접 공략합니다. 상당히 자신감들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공은 쉬운 공이 아니었죠. 네. 일목적공의 두께를 두껍게 맞춰서 내공의 회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 쉬운 공이지만 그렇게 공략할 수 없는 공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로웠는데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투뱅크인가요? 투뱅크샷의 라인이 매우 좋죠.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지만 않으면 3쿠션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김행직이 전반 3이닝 이후에 공타 한 번 나왔고요. 시돔 선수는 7이닝째 이후에 공타가 지금 없습니다. 당연하게 당구는 득점이 돼야 하는 경기라고 이 선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제 분리각이 너무 커요. 네. 이런 분리각으로는 득점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다만 이렇게 공타 없는 경기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한 방이 나와야
이 접전 상황을 또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죠 지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서서히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빡빡한 긴장감, 상대가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이런 긴장감이 또 이제 장타가 나오게 힘들게 만들죠. 상대가 만만하면 이 선수들은 한 개에 10점씩 그냥 날려버립니다.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옆돌리기 득점 이후에 지금 테이블을 한 바퀴 빙 돌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이 족구의 두께 처리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제가 두껍게 보통은 딱 쓰는 순간 뭐 제가 예측이 되죠.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아니면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두꺼운 두께로 사용하기엔 내공의 이동성이 생기지 않고. 윗입술이 사라진 김행직 선수의 표정입니다. 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끝까지 지금 좀 고민이 되거든요. 볼까요? 아, 두껍게 그걸 뺍니다. 해내나요? 야, 떨어집니다. 내공이 천천히 굴러오는 모습 보이죠? 와. 지금 상황에서 이 두께를 사용하면서 득점의 라인을 만들려면 내 스트로크 품질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웬만한 스트로크 품질로서는 내공이 퍼져버리고, 혹시나 저 라인을 만들었다? 밀림이 부족해서 RPM이 부족한 거죠. 저까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얇게 커브를 이용해서 내공이 변화를 생기더라도 회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엔 이제 두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지금도 뭔가 또 좀 함정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원뱅크도 받다가 공을 직접 또 받다가 연속 타임아웃입니다. 빨간 공을 좀 얇은 두께에서 끌어버리는 것도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흰 공을 공략하기가 비껴치기 플러스 방식이 쉽지 않고요. 네, 그쪽으로 선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내공의 속도가 대신 이제 좀 두꺼워서 느려지면 키스입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군요. 이건 김혜인 선수만이 가진 스트로크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 각도에서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공을 먼저 보내고 내공이 이제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두꺼운 두께로 먼저 보내버리고 득점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키스를 뺄 때 우리가 이제 내공을 좀 멈추다 가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김행식 선수가 지금 숙제 2개를 해결을 하면서 좀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공에서 어려운 공에서 마음을 다잡고 두꺼운 두께에서 확실하게 키스를 제거하고 짧게 성공시킨 옆돌리기가 또 이제 중장타를 또 만들어내네요. 정말 이 당구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첫 번째 공에서 얇게 끌어서 옆돌리기를 해서 살짝 놓쳐도 큰 실수가 아닌 공이거든요. 그 순간의 찰나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이뤄내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공 뒤쪽으로 돌아서 마지막 회전이 득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공도 단순하게 득점을 못한 게 아니라 일목적 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득점을 위해서 처리한다면 필수적으로 일목적 공이 장단으로 와서 이적구를 때리는 라인이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두께를 무리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내공의 회전이 증가해서 길게 빠져버렸죠. 앉아있는 시간이 제법 길었음에도 전혀 여지없이
오픈 브릿지로 정확한 두께를 뽑아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힘 조절까지 이뤄냅니다. 자,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공이지만 최대한의 집중력을 가져가죠. 차분하게. 네, 실수하지 않습니다. 길게 돌아서 득점이 되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공인데 이건 약간은 생각보다 많이 짧아졌죠.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큐를 살짝 들었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비켜치기 들어갑니다. 자, 저 공간으로만 네. 네. 득점이 됐습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 공간의 라인이 생각보다 커지는 공이었거든요. 네. 네. 다행히 맞으면서 들어갔어요. 뒷다리를 살짝 들 정도로 아슬아슬한 공이었습니다. 공 하나하나에 이 선수들이 혼신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2점 차로 좁히고 있는 쌈의 시돔입니다. 참 이런 세계적인 큰 무대에서 본인에게 실력이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선수를 상대로 한 경기 한 경기 혼을 불어내야 되는 이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엄청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룹 지금 이 라스트 32강 이 경기가 선수들에게 가장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경기를 3경기를 한다는 것은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큰 하루죠. 지금 공도 상당히 평범하게 이 공을 좀 구사를 하는데요. 예. 두 선수 모두 2점대 에버리지에서 후반전 30점대에 진입합니다. 자, 끌어내겠다는 의도죠. 자, 많이 끌렸어요. 네. 끌어치기에서 양이 지금 조금씩 오버가 되네요. 아까 옆돌리기에서도 끌어치는 옆돌리기에서도 분리가 커서 넘어가고. 김행직 선수가 이제 후반전 3이닝 동안 4점, 5점, 4점 10석점을 줬고요. 에버리지가 그렇게 되면 4.25죠. 시돔 선수는 3이닝을 치면서 2점, 3점, 5점, 10점을 쳤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3점대, 4점대 경기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느낌 자체는 뭐 일반적인 선수가 한 1.0 정도의 경기를 하는 이런 느낌인데 화려한 공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예. 편안하게 중장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높은 에버리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순리대로 치니까 억지로 공을 구사하지 않으니까 다운 공들이 자연스럽게 크게 뭐 포지션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픈 포지션들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옆돌리기. 비껴치기군요. 서서히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흰공 비켜치기 길게, 빨간 공 살짝 밀어서 비켜치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목적공이 좀 더 빅볼인 비켜치기 길게를 선택을 했습니다. 얇게 공략이 됐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정말 시원하게 칩니다. 포지션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고 득점에 약간의 얼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본인이 실수하지 않는 샷의 속도를 잘 이해하고 시원하게 득점을 하죠. 자, 횡단샷이죠. 예, 과감하게 횡단샷을 구사를 합니다. 선수들이 횡단을 친다라는 건 나는 득점할 자신이 100%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정상급의 선수는 보통 이제 횡단을 다 잘합니다. 어떤 누가 뭐 횡단의 달인이니 이러는데 횡단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이 정상급의 선수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공에 대한 이해만 충분하면 득점 확률은 정말 크거든요. 아, 예민한데요. 대회전으로 들어가나요? 자,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 보면 대회전이죠. 예. 코너 바트게 돌았고요. 네, 득점됩니다. 5연속 득점. 야, 약간 지금 이 승부의 무게의 추를 살짝 기울이는데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달아나면 서민수 선수가 쫓아오기 힘들죠. 여기서 김행직이 승리를 하면 사실상 김행직 선수가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렇죠. 조 2를 따라오고 있는 서민수 선수에게 이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37득점째가 만들어집니다. 자, 라스트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가 예상되는 공인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같이 예상을 해보시죠. 네. 자, 표정이 약간은 어두워지는데요. 시돔 선수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공의 어려움은 내 공이 회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일목적 공은 오른쪽에 회전이 걸립니다. 일목적 공이 이목적으로 내려가는 라인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두껍게. 그게 어려운 거죠. 내공이 먼저? 네, 예. 어렵죠.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지나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 그렇지만 이제 두께가 두꺼우면 내공의 회전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에서 3로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김민희 선수가 강하게 시도했지만 그 현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시돔 선수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보여줍니다. 또 연결해내네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참 당구라는 종목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 자기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득점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이해하면서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네.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당구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초보자로서의 재미, 중급자로서의 재미, 고급자로서의 재미가 다 존재를 하는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 선수가 이 공에는 왜 오른발을 먼저 떼는지 왼발을 먼저 떼는지 그런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요. 네.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약간은 좀 마지못해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야, 비키치기로 들어가나요? 자, 길게 떨어지나요? 와, 미치지 못합니다. 이 비키치기 길게를 참 공의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어내네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스트로크가 잘 들어갔다면 확률은 정말 큰 공이거든요. 이 네. 공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죠. 두 테이블에서 지금 승자가 나왔습니다. 폴리크로노폴로스가 19이닝, 호세 후안 가르시아가 19이닝 역시 2점대 버리지로 경기를 잡았고요. 김행직 선수도 2점대 에버리지에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월드컵 본선 32강에 올라가게 되면 2점대 에버리지가 아니면 승리가 담보되지가 않는 전혀 2점대 에버리지라도 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경기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1점제 경기, 40점의 긴 경기에서 2점대 이상을 꾸준히 보여준다는 것은 괜히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2점 남았습니다. 김행직. 자, 얇은 두께에서 짧은 공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짧아서 빠지는 공이죠. 네, 완벽하군요. 매치 포인트. 두께를 얇게 설정해야 되니까 회전을 아차하면 많이 못 주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짧게 빠뜨리는 경우가 흔한데 빠뜨릴 리가 없는 김혜기 선수입니다. 2점의 머리지를 기록하고도 지금은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메 시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딱 2점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꿈의 무대입니다. 마지막 스트로크가 될 수 있을지. 자, 완전히 허공에 떠 있는 짧은 옆돌리기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죠. 김행직 선수가 한 점을 남겨놓고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지금도 뭐 큰 미스가 아니죠.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득점을 좀 더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키스가 걸리기 때문에 두께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내 공을 짧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약간 어려웠죠. 시돔 입장에선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거의 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공도 좋았고요. 이제 뭐 광고회사 같은 데서는 뭐 마지막, 찐막, 찐찐막 뭐 이런 아, 말 있거든요. 네, 예. 찐막. 네. 이 정도면 뭐 찐찐막이네요. 그러면. 예. 여기서 남아있는 9점을 다 쳐야 그나마 무승부에라도 지금 기댈 수가 있는 시돔 선수고요. 아, 그렇네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김민 선수가 후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 수 있는 점수네요. 시돔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남아있는 점수 이제 7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아, 이 1급전 7점 정도면 뭐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점수고 조금 뭐 일반 클럽에서 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치다 말면 7점입니다. 이 선수들은. 조금 더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죠. 상대하고 뭐 한 10점, 15점 벌어져도 이 선수들은 이 경기는 나이가 적구나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성품을 가진 선수라면 오늘날 이 위치에 올라와 있지 못해요. 그러나 키스 이후에 행운의 득점. 이게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아. 보통 이 선수들이 실수를 한 게임에 한두 번 불과 많이 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실수의 이후에 행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장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야, 지금 한 2,300%짜리 행운의 네. 득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리버스 앤드. 여지없이 연결되죠. 예. 사메 시돔 5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시돔 선수가 여기서 하나를 완벽하게 잠그면 김행직 선수도 반드시 다음 이닝에 끝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낼 수 있는 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길목입니다. 세우치기. 이 공만 득점한다고 하면 지금 다득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지금 네,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말이 무승부지 무승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네. 정말 기분이 쎄한 키스의 득점이었어요. 자, 빨간 공의 움직임 보다 먼저 네. 흰 공이 진입합니다. 자, 사메 시돔도 라스트 콜을 받습니다. 석점 남겨놓습니다. 야, 이 정도 배열이라의 공이라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공인데요. 충분히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안으로 돌리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요. 낮은 당점으로 사실은 살짝 끌어서 가는 더블 쿠션의 공격인데 사미시돔 선수가 특이하게 하단 당점의 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옆돌리기에서도 끄는 공들이 계속 실패하고요. 안으로 돌리기로 선택. 짧게 득점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또 경기가 됩니다. 정말 참. 이 클래스의 선수들이 중간에 키스에 의한 득점 이후에 그냥 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
지금 집중력은 최대치죠. 이 하늘이 내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공이 득점 당 확률이 지금 한 90% 이상이고요. 득점 이후에 다음 공이 자동적으로 또 서는 공입니다. 이게. 뱅크샷, 3뱅크. 오, 직접 이걸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 실패. 야, 이걸 놓치네요. 사메시돈 선수가 참 그림과 같이 서 있었던 3뱅크 샷이었는데요. 뱅크샷의 실패는 사실 게다가 또 디펜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10번 치라고 하면 8번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공인데 이걸 본인도 기절할 만큼 아까울 겁니다. 김행직은 옆돌리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 김행직이 경기를 끝냅니다. 사미선 선수가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놓치고 김민희 선수가 이게 승리하고 무승부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요. 다음 경기에 대한 여유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정말 큰 경기인데 참 사미선 선수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 3뱅크 샷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40대 38. 김행직 선수가 16이닝 만에 사메 시돔 선수와 치열한 접전의 승자가 됐습니다. 김혜희 선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도 상대의 행운에 의해서 발목이 잘 풀릴 뻔한 순간을 다행히 잘 뚫고 나왔습니다. 시돔 선수도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이 경기의 이 품질을 정말 높여줬고요. 네, 앞으로 전 세계 당구를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30대 두 젊은 선수가 정말 재밌는 경기, 멋진 경기, 우아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김행직 에버리지가 2.5, 패배한 사메 시돔 에버리지는 2.375. 딱 그 한 번의 그 센티미터의 오차가 시돔 선수에게 이 3차전에서 또 내일 있을 경기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예선전 본선 리그의 이제 첫 두 경기를 모두 차지를 했고요. 이제 3차전 크리스티아니 선수와의 경기만을 남겨둡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베겔입니다. 고맙습니다.